네, 출장맨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을 직접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등장한 포켓몬스터 금은 버전의 한글판입니다. 상태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5년, 10년 전쯤에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개인 소장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자, 정면부터 볼까요? 정면에는 칠색조와 루기아가 프린팅되어 있는 익숙하실 만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게임의 제목 부분, 포켓몬스터 금은 부분이 살짝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만져봤을 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빛 반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 생각보다 좀 어렵긴 했었는데 어쨌든 케이스의 굉장히 큰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 테두리 부분은 각각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텍스트도 잘 박혀 있는 모습이죠. 후면을 보시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스크린샷과 그림들이 같이 있는데 버전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배틀 장면의 스크린샷에 등장한 마릴의 스프라이트가 살짝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포켓몬스터 금 버전과 은 버전의 포켓몬 스프라이트가 각기 다른데 이 점을 명확하게 표현해두고 스크린샷을 각자의 버전에 맞게 찍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이 또 일본판과 한국판을 비교했을 때 이 마릴과 피추의 레벨과 체력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마 로컬라이징 하면서 구도만 같게 하고 아예 새로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뒷면의 텍스트도 일본판과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버전인 정록청 1세대가 한국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부 구성물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지는 상자 내부에 종이 커버 안에 비닐로 다시 덮여있는 형태인데 일본판을 자세히 보면요. 일본판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별도로 보관함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다소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한국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판들은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 이렇게 내부가 종이 박스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케이스에 담아두면 차라리 맘 편하더라. 자, 카트리지를 보면 한국판과 일본판의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외관을 비교해보시면 확실하게 한글판이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의 마감에다가 핸들 부분도 음각이 아니라 양각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미판도 같이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 한국판이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가져온 북미판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복사팩입니다. 가짜예요. 예전에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셀러가 그냥 공짜로 무더기로 줬던 포켓몬스터 가품 카트리지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복제팩들이 워낙에 많아서 정품이랑 구분하기 어려우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길지 않게 간단한 것들만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정품인지 아닌지는 정품 카트리지랑 직접 비교를 해보면 제일 빠르겠지만 정품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 세 개 살 일은 별로 없겠죠. 카트리지나 박스에 써있는 제품 코드를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적당히 비교해볼 만한 정품 사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핸들 부분이라든지 카트리지에 작성된 글자들, 뒷면의 나사 규격, 카트리지의 마감 처리 등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좀 비교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카트리지 안쪽 하단부를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품은 이렇게 내부에도 레터링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박스도 프린팅을 해서 소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장용으로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한데 가끔씩 보면 좀 악의를 가지고 이걸 판매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틀 쪽의 양각이라든지 박스 날개 쪽의 마감 상태 혹은 빛 반사 정도 등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북미판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트리지 자체에 살짝 펄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마다의 특성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카트리지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 매뉴얼도 잠깐 봐야겠죠. 일본판과 구성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일본판의 프린터 기능에 대한 설명이 같이 있거든요. 이거는 게임보이 애드온 액세서리 중에 프린터가 실제로 있었고 이를 활용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버전에는 없는 스태프들 이름까지 적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 버전에는 이 부분이 메모장으로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국판 금은 버전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당연히 이 두 가지의 매뉴얼 구성은 크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까 박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크린샷에서 버전별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골드, 실버로 각각 잘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실버 버전의 스타팅은 브킨으로 되어 있지만 골드 버전의 스타팅은 치코리타로 설정되어 있던 것들, 그리고 포켓몬의 스프라이트 등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사파로 들어간 NPC나 포켓몬에도 다소 버전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사족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포켓몬스터 금은 버전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보이에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어 버전만, 전 세계에서 한국어 버전만 유일하게 게임보이 컬러 전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나오는 게임보이 어드밴스라든지 뭐 SP 같은 데서는 당연히 다 돌아가죠. 하지만 초기 게임보이에서는 골드 실버 버전을 흑백으로나마 즐길 수 있었지만 한국어판 골드 실버 버전은 아예 구동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한국어 번역에 쓰이는 한글의 특성상 일본어나 영어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게임보이의 8KB 램에서는 구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KB 램을 갖고 있었던 게임보이 컬러 이상에서만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포켓몬의 모션이 들어가거나 여러 요소가 추가되었었던 이 크리스탈 버전이 게임보이 컬러 전용으로 변경되어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보이 기반으로 돌아가는 슈퍼게임보이와 같은 액세서리에서는 포켓몬스터 금은 버전 한글판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본판만 돌려본 모습인데 사실 GBC to GBA라든지 뭐 GBA끼리 연결해가지고 통신 교환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게임보이 컬러 전용 카트리지를 TV에서 구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큐브의 컨버터를 사용을 하시거나 슈퍼 패미컴에도 비공인 컨버터가 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래도 TV판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특히나 이렇게 TV에서 물론 이제 그래픽이 좀 깨지긴 하지만 돌리는 것들이 좀 나름대로의 노스텔지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포켓몬스터 금은 버전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에뮬레이터를 구동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셨을 분들이 좀 많은데 그때 당시의 화면 자체가 지금 보시는 슈퍼게임보이의 UI 그 측면의 테두리들을 사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큐브 컨버터를 사용하시거나 슈퍼게임보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시에 좀 그리운 UI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뭐 나름대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포켓몬스터 금은 버전의 한글판 오픈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타 다른 포켓몬스터 한글판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DS 이후로는 다 계속해서 한글판이 나왔었으니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